자, 오늘 건강 스페셜 이효련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장님 일단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우리 탈모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지 또 상담해 보시면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몇 년 전부터 탈모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보다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V 광고를 보면 탈모 샴푸나 아니면 그 탈모 영양제 광고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탈모에 대한 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 클리닉이나 아니면 모발 이식 클리닉 이런 데 많이 환자들이 찾고 이 병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탈모가 시작되면은 머리카락이 외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모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눅이 들고 또 심지어는 뭐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사회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서 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대면 시 마스크 외에는 눈과 머리카락이 첫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증상이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정확히 이 탈모란 어떤 증상인지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원장님? 예. 탈모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말 그대로 네.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거를 갖다 탈모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개수는 나이가 들어도 늘진 않고 계속 유지하는 정도가 제일 최상의 상태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루에 50에서 7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보충이 그날 되면은 10만 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원장님께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네. 탈모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예, 우리 보통 이제 뭐 탈모 시장이라 하면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샴푸 또 모발 영양제 또 우리가 전문 가발 업체 등을 갖다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탈모 시장에서 추정하는 그 예.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예. 이는 이제 우리가 지난 선거 때 우리가 유권자가 4,4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구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탈모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탈모가 많이 증가하고 또 여성이 관심이 많아서 조금만 탈모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일이 잦습니다. 와, 저는 뭐 평소에 내세울 건 이 머리숱이다라고 자부를 해왔는데 풍성하죠. 여성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원장님. 그럼 이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모를 준비해둔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 우리 탈모를 갖다가 이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하루에 모발은 100개 이상 빠지는 게 100개 이상 빠질 때 이게 탈모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100개를 갖다가 셀 수는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 방 청소를 할 때 예. 뭐 진공 청소기가 아닌 네. 일반적인 이제 쓰레받기라 그럴까 그런 거로 청소할 때 그 과거보다 많이 빠지다든지 아니면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카락의 숫자가 많이 빠졌을 때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우리 정상적으로는 앞머리나 옆머리나 뒷머리나 정수리나 머리카락의 굵기가 같아야 정상인데 이 정수리 부분이 뒷머리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질 때 탈모가 시작되지 않나 이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탈모가 시작되면 뒷머리에서 시작되는 예는 드물고 예. 앞머리나 정수리 쪽에서 시작해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볍게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잡힌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이걸 가볍게 잡아 당겼을 때 한 4개 이상이 빠진다. 이럴 때 이제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라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 헤어라인이 많이 올라갔을 때 탈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고 또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라인이 점점 후퇴한다 이러면 이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탈모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머리카락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그 모발을 갖다가 이제 단면을 해서 확대한 사진인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머리 그 피부 바깥쪽에 있는 것은 모관부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머리카락이라고 볼 수 있고 아. 네. 이 밑에 이제 뿌리가 되는 모근부라는 게 이 아래쪽 피부 아래쪽에 있는 걸 모근부라고 하는데 예. 이 모근부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그 구조물을 보면 일단 처음에 쉽게 볼 수 있는 모근을 싸고 있는 그 모낭 이것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 머리카락 아래쪽에 보면 이게 약간 그 여성의 유두처럼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진피에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있는데 이 모두 위에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이 많이 공급돼 있고 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이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서 머리카락을 갖다 성장하는데 영양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까만 이 둘레 같은 둘레가 모모세포라 그래서 이 부위에서 아래쪽 모유두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제 모발이 성장되고 굵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우리가 탈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부학적인 원인을 볼 때 이쪽 그 모유두와 그 모모세포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탈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발의 구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보통 부모님이 탈모이시면 뭐 자녀분들도 탈모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실제로 탈모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다시피 탈모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큽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염색체에 의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데 특히 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양쪽 부모가 탈모를 가진 X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탈모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 외에 이제 뭐 스트레스나 영양 결핍, 요새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영양이 이제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새는 그런 피부병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보면 지루성 피부염이라 그래서 이제 모발 위에 그 딱지가 않는 그런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겼을 때도 이제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면역 반응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질병 후유증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암이 걸려서 항암제 치료 받을 때 이제 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요새 또 간혹 가다 보면 코로나 예방 주사나 아니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이제 탈모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면역 반응에 이상이 있어서 탈모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탈모에 대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유두의 그 혈액 공급이나 아니면 세포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네. 탈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제 종류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예. 우리가 크게 그 탈모를 갖다 볼 때 남성형, 여성형 그리고 또 원형 탈모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네. 남성형 탈모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을 보면 유전적인 경향 아까 제일 많은 원인이 됐던 유전적인 경향으로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우리 그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잉 분비가 되면 이것이 이제 탈모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이제 탈모가 시작되는데 대개 이런 원인이 이제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영향이 되고 네. 또 특징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헤어라인이 이제 뒤로 후퇴해서 그 M자형 탈모를 갖다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 남성형 탈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형 탈모를 보면 여성형 탈모는 이제 그 유전적인 경향은 별로 적고 여자는 이제 염색체 자체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전적 경향이 적은데 이제 출산이나 다이어트 또 이제 영양 결핍 등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초기 탈모가 있는데 이때 탈모는 이제 뭐
우리 흔히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지기 탈모의 경우는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남녀 공용으로 이제 원형 탈모라고 이제 우리 동전만큼 이제 동그랗게 이제 동전만큼 이제 탈모가 이런 부위가 있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건 네.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제에 맞게 여성에 대한 탈모를 한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 우리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이제 또 아무래도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여성들이 더 많이 남성보다 많이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영양 결핍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저기 폐경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3분의 2 정도는 오. 탈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과 탈모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 대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제거되면은 그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회복이 늦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 회복이 늦어지면 치료가 필요한 여성형 탈모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